1919년 3.1운동 평안북도 운산에서 엄마를 따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 사는 일본 남자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6살짜리가 일본 남자애한테 말한 거죠. 야, 너 일본 애잖아. 너 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어? 당장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 말을 들은 이 여자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곧 일본 순사가 이 여자아이의 집에 들이닥쳤죠. 야, 네가 뭔데 우리나라 애한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야? 조그만 게 너 누가 시켰어? 당장 말해. 아무도 나한테 시킨 사람 없는데요. 나는 단지 걔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준 것 뿐이에요. 여기는 조선이잖아요. 걔가 왜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일본 순사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당돌하고 똑똑한 여자애는 16년 후 1935년 11월 29일 YMCA 강당에서 웅변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조선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전조선 여자전문학교 학생 웅변대회였죠. 이 여학생은 제2의 노라라는 제목으로 웅변을 했는데요. 웅변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막 야유와 욕설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입센의 노라가 제1세대 인형이라면 한국 여성은 제2세대 인형입니다. 이제 한국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이기 전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여성은 남편의 노예이고 부속품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 발을 구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웅변을 마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입센의 노라처럼 자기 집과 자기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를 무시한 남편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이 충격적인 웅변을 한 여학생은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이태영은 정일형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미국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귀국해서 연희 전문학교 교수를 하다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평양에 돌아와서 평양 공장지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36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태영은 홀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내의 역할을 아주 잘 하는데요. 남편은 감리교신학교 교수가 돼서 서울로 가게 되고 이태영도 남편을 따라 서울에 가서 여학교 교사가 됩니다. 하지만 1940년에 일본이 신사참배와 창씨 개명으로 우리나라를 조이기 시작하면서 탄압이 시작되죠. 즉 학교가 폐교되면서 남편 정일형이 체포가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고문을 받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어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가 되면서 평양경찰서에 갇히게 되죠.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 아이들 뒷바라지, 또 남편의 옥바라지, 이 모든 것이 이태영의 몫이 되는데요. 여학교 교사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태영은 막 두비이불도 만들어 팔고 뭐든지 돈이 되는 건 다 합니다. 1943년 12월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이태영은 만삭의 몸으로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학교가 폐교되면서 사택에서 쫓겨나게 됐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거리에서 울고 있는 이태영을 어떤 할머니가 데려다가 자기 방에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이태영은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힘겨운 세월을 지냈습니다. 1945년 봄에 남편은 풀려났고요. 여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해방된 조국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죠. 여보, 이제 보따리를 바꿔맵시다. 당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법률 공부를 하세요. 내가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지는 못해도 이제 당신에게 결조보은 하겠으니 어서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때 이태영은 세 아이의 엄마였고 33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이 남녀공학이 되면서 이태영은 최초로 서울대에 입학한
대학생이 됩니다. 법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1950년에 서울대학교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태영은 1952년에 교시에 합격합니다. 마땅히 법관이 돼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직 여자가 법관을 할 그런 나라 분위기가 아니죠. 시기상조예요. 이러면서 안 해줍니다. 이태영은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라들이 하나씩 둘씩 이태영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맞고 사는 노라, 남편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 노라,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긴 노라. 이 노라들이 몰려오면서 이태영은 최초로 한국의 가정법률 상담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법학대학에 학장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에 드디어 3차 가족법 개정이 단행됐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고 이 일은 이태영 박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친족의 모계 혈통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친권과 자녀 양육권이 실현됐고요. 재산 상속 시 아들, 딸, 남녀 차별이 폐지됐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여성의 법적인 양성평등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이태영 박사님, 이제 여성들이 많은 걸 얻었네요. 하지만 이태영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여성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여성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이태영은 이렇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태영은 그 후에 많은 상을 받았죠. 라온 막사회사의상,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3.1 문화상 이런 상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태영은 여성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준 그런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모셨습니다. 이분은 무엇에 반항했을까요? 여성을 소유물로 노예로 여긴 그 시대에 반항했고 일본 사람이 당연하게 한국 땅에 와서 살던 그 시대에 반항했고 세상이 법관을 시켜주지 않은 그런 여성 차별의 시대에 가족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항했습니다. 6살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일본 남자애를 내쫓은 당돌한 꼬마, 22살 때 제2의 인형이라는 웅변을 하면서 여성을 무시하는 남편을 집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말했던 그 아가씨, 그리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며 만삭의 몸으로 거리에 나앉았던 여성, 33살에 자신의 삶을 시작한, 그리고 많은 한국의 노라들이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당돌하고 똑똑하고 책임감이 월등한 이 여성은 한국 여성 인권사에 정말 커다란 획을 그은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